그러면 그때는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희망을 보여주면 그들은 곧 스스로 찾아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동차 경주 F1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F1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수천억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자동차 회사로서는 사실 손해이긴 합니다. 근데 왜 할까요? 그 자동차 브랜드의 기술성을 보여주고 그 브랜드에 소속된 직원들한테 희망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나은 기술, 최고의 기술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직원은 그러한 것을 통해서 매진하고 있는 것이죠. 생텍쥐베리가 얘기했습니다. 배를 만드는 사람들한테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말고 바다를 한번 보여줘라. 그러면 그들은 알아서 좋은 배를 만들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배울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질문을 통해서 해나가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래는 분명 오늘과 다른 모습일 겁니다. 근데 그것을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전에서 뭔가 찾아내야 된다. 근데 고전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 어때야 돼? 관점을 좀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익숙한 것들, 옛날 것들, 고전 속에서 새로운 것을 찾을 수 있는 지적 호기심을 발휘하고 새로운 것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라는 것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얘기 그냥 해서는 될까요? 아니죠. 체계성과 논리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다음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이 개조식으로 개조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세계에서는요. 글쓰기, 말하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질 겁니다. 생각하고 사고하고 사유하는 과정의 결과물로서 말하기, 글쓰기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그것을 나 이런 거 많이 알아요 라고 하면서 그냥 쭉쭉 얘기한다면 전달력이 좋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체계적으로 나눠줄 수 있어야 되는데 개조식이라는 문장 방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조식은 어디서 많이 쓰냐면 기관이라든지 제안서 같은 데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나눠서 글을 쓰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시인성, 눈에 잘 보여요. 딱 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사람은 체계적으로 논리가 있구나 하는 게 잘 보이기도 하고 그것을 발화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 쓰는 사람은 생각이 정리가 되고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한 줄로 쭉 쓰는 것보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나눴으면 여러 가지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할 때, 본인 스스로 얘기할 때, 글을 쓸 때 자기의 머릿속을 개조식으로 한번 개조해 보는 것이 어떨까 저는 생각합니다. 미래는 바뀌고 있다고 했죠. 그런데 바뀌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교실의 풍경입니다. 선생님은 앞에 서고 학생들을 바라보고 학생들은 앉은 자리에서 선생님을 바라보고 칠판에 써주는 얘기 듣고 받아 적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왜 시대는 바뀌는데 강의실 풍경은 안 바뀔까요? 강의 계획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강의 계획서를 영어로 커리큘럼이라고 합니다. 커리큘럼은 쿨에 경주로를 달리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학생들한테 강의 계획서는 학생들한테 딱 앞만 보고 달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옆을 보지 마라. 아니 왜 옆을 보면 안 되죠? 새로운 것을 자꾸 봐야 되는데. 그래서 경주만은 1등을 하기 위해 1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만 보고 달리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것도 많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저것 많이 보고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커리큘럼과 같이 한 곳에 갇힌 교육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림 한 장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8세기 프랑스인이 2000년을 생각하면서 그린 그림입니다. 장 마르티 쿠티가 상상으로 그린 그림인데요. 책을 분쇄기에서 갈아 넣습니다. 그러면 학생들 머리로 헤드폰 같은 데로 주입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현대 교육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문학은 주사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주입식 교육을 벗어나야 됩니다. 생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교육이어야 합니다. 방법은요. 브레인 러닝,
머릿속에서 암기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액션 러닝으로 바뀌어야 될 겁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Teaching others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요, 기억력이 줄어들게 되어 있는데 남한테 가르쳐 보잖아요. Teaching others를 해보잖아요. 70% 정도의 기억이 남아있게 된다는 것이 굉장히 고효율인 거예요. 또는 유대인들이 많이 쓰는 예시바라는 교육이 있습니다. 서로 토론하듯이 소리치면서 이야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교육이 바뀌어져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나로 인해 스승이다 라는 얘기예요. 내가 바뀌어져야지만이 세상 모든 것은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가끔은 만물 양아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르쳐줄 수 있다는, 나를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을 강의실 밖에 쫓아내서 교수가 직접 강의하지 않더라도 배울 수 있도록 학생들을 가끔은 강의실에서 쫓아낼 수 있는 수업이고 교육이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느리게 가라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린 빨리 가는 것들 굉장히 중요시 생각해요. 물론 이것이 설명이 됩니다. 우리나라는요, 전쟁을 겪고 빨리 성장을 할 수 있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으로 도약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유행했던 상황을 정리하자면 패스트 팔로워입니다. 빨리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빨리 쫓아가다 보니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앞에 사람이 없어지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무엇이 되자? 빨리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퍼스트 무버, 처음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자. 빨리 쫓아가는 사람이 1등이 없으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1등은 어때요? 빨리 가긴 하지만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의 교육은 좀 느리게 가는, 그렇다고 자네 유급이야, 낙제야, 대학 4년 더 다녀 이런 것이 아니라 마음 급히 하지 말고 멀리 볼 수 있는 교육을 만들어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자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멀리 가려면 혼자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대는 독창성의 시대에 있기 때문입니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틀렸습니다. 혼자 가야 됩니다. 스스로 생각해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느리게 가야 합니다. 마음의 조급증을 갖지 말고, 자, 오늘 배웠으니까 결과가 나와야 된다, 내일은 결과가 나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준비하면서 결과를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 죽음을 남에게 알리지 마라. 이 말은 이순신 장군이 하셨겠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응용해서 내 죽음을, 아니 내 똑똑함을 남에게 알리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강의를 하는데 나 선생이야, 나 교수야, 이렇게 똑똑해 하고 1시간 내내 줄줄 얘기만 하면 학생들은 졸릴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사유의 순간이 발생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아, 저기는 어떻게 해야겠구나, 이렇게 발생될 수 있는 사유의 순간으로서의 교육이 되어져야 됩니다. 강의실은요, 선생이, 교수가 얼마나 똑똑한지를 알리는 장소가 아니라 학생들이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사유 투척의 장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바꾸는 데 있어서 교수자의 똑똑함이 아닌 학생들의 똑똑함의 발현이 될 수 있도록 교육적 방법을 새로이 다양하게 발굴해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정리해 드리면서 마무리를 짓는 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시대는 많이 변화했습니다. 예전에 우리 한석봉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애미는 떡을 썰 테니 너는 뭐해라? 책을 읽어라, 글씨를 써라고 했죠? 지금은 학습의 시대가 아닙니다. 똑같은 것을 해나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석봉의 떡썰기 일화는 이제 폐기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조삼모사 조령무게라는 말 아시죠? 똑같다는 의미다. 아침에 3개 주거나 저녁 때 4개 주거나 똑같다는 얘기죠. 근데 그건 아니에요. 정말 보면요. 여러분들 아침에
약 3개 먹고 저녁에 4개 먹고 이런 순간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의사가 아침에는 어떤 상황에 3개 줄 수 있고 저녁에 4개 먹으라고 할 수 있어요. 조삼모사 조령모계와 같이 똑같은 상황은 없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매번 변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반복된 학습 지식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엘빈 토플러라는 분이 무용지식이라고 했습니다. 옵솔레지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모습을 보고서 뭐라고 했냐면 그분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무용지식, 옵솔레지, 쓸모없는 지식을 너무 많이 배우고 있지 않은가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인문학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의 가장 좋은 방법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마타호 셰프입니다. What do you think about it? 이것에 대해서 당신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독일어로 Was ist dein Gedanke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어느 노벨상을 받은 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어떻게 당신은 노벨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자제분들이 돌아왔을 때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니?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러면 이렇게 바꾸십시오. 오늘은 무엇을 질문했니? 그래서 너는 오늘 무슨 생각을 했니? 라고 바꿔보십시오. 방금 말씀드린 노벨상 받은 그분의 어머니가 그분은 빈민가에 살았대요. 굉장히 못 배우고 힘든 가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들어오면 오늘 뭐 배웠니가 아니라 너는 오늘 무엇을 질문했니? 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마타 호셰프, 당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교육이 미래의 교육이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 강아지 사진 한번 보여드렸죠? 사신 방송을 한번 했으니까 제 어머니 함자를 응용해서 오늘 강연 최종적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희 어머님 조남은 창자, 식자를 쓰십니다. 그런데 한자만 살짝 바꾸겠습니다. 창, 찌르는 창에 먹을 식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창식하라로 하겠습니다. 날카로움을, 시대의 날카로움을 먹어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창식하십시오. 감사합니다.